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이동 방향과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가진 파일로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방법과 글상자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트리에서 오브젝트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좌표의 X값과 Y값으로 움직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동 방향을 변경시켜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이 화살표 기억하시나요?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이 오브젝트의 이동 방향입니다.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사용했을 때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위,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동 방향을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이동 방향은 위쪽은 0, 오른쪽은 90, 아래쪽은 180, 왼쪽은 270 또는 마이너스 90입니다. 각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끝이 있는 동그라미가 향하는 곳이 이동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은 밥일 수도 있고 국일 수도 있고 또 국 중에서도 미역국, 콩나물국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변수 또한 숫자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글자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숫자라고 해도 1일 수도 있고 99일 수도 있습니다. 변수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수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블록을 봤을 때 점수에 10만큼 더하기, 선택한 변수의 값을 입력한 값만큼 10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점수를 10으로 정하기, 선택한 변수의 값을 입력한 값으로 정합니다. 변수, 점수를 보이기, 변수, 점수를 숨기기, 선택한 변수의 값의 창을 보이거나 숨깁니다. 점수값, 선택한 변수의 값을 사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보통은 이곳에서 오브젝트들 중에서 검색하고 선택하여 추가했는데 오브젝트 선택 말고도 파일 올리기, 세로 그리기, 글상자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 올리기로 가봅시다. 여기에서 파일 올리기를 하면 내가 가진 이미지 파일을 오브젝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로 그리기에서는 다양한 선으로 그리기, 색칠하기 등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오브젝트를 그려서 코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상자 오브젝트입니다. 원하는 문구를 적어 넣고 그것 자체를 오브젝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파일 올리기와 글상자를 사용하겠습니다. 관역을 조준해서 드론을 맞추고 점수가 0에서부터 100점이 되면 종료되는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관역, 드론 1, 드론 2, 글상자, 들판 총 5개의 오브젝트를 사용합니다. 관역 오브젝트 먼저 보겠습니다. 키를 누를 때마다 상하, 좌우로 움직입니다. 관역 안으로 들어왔다면 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스페이스 키는 키보드 아래쪽 중간쯤에 있는 긴 키를 말합니다. 드론을 맞출 때마다 점수가 올라갑니다. 드론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은 상하, 좌우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드론이 맞으면 모양을 숨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글상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점수가 되면 글상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코드가 종료가 됩니다. 들판은 제자리에서 배경 역할을 합니다. 순서도 모양이 바뀐 게 보이시나요? 처음에 프로그래밍 순서에 대해 이야기했던 영상에서 순서도 그리는 방법을 몰라도 괜찮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존의 순서도 그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순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역 오브젝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관역 오브젝트의 크기는 100으로 정해줍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오브젝트를 X값, Y값, 크기 세 가지를 정해줬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관역은 처음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X값과 Y값을 정하지 않고 크기만 100으로 정해주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점수를 0으로 정합니다.
조준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기를 하는데 드론 1 또는 드론 2에 닿았고 스페이스 키가 눌러져 있다면 이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 합니다. 드론 1이나 2, 드론이 무조건 닿아야 되고 거기에 스페이스 키까지 눌려져 있다면 이 아랫부분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로 명중 모양으로 바꿉니다. 점수에 10점을 더합니다. 0.2초를 기다리고 다시 조준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같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키보드 방향키에 맞춰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코드를 따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드론의 순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론 또한 처음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X값과 Y값을 따로 정해주지는 않고 크기만 40으로 정해주겠습니다. 드론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드론은 계속 방향을 바꾸며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 방향을 랜덤으로 회전합니다. 이동 방향으로 산만큼 움직입니다. 그리고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를 해줍니다. 자, 화면 끝에 닿았을 때 튕기기를 해주지 않으면 드론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를 넣어줘야 드론이 그 프로그램 화면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다가 드론이 관역에 닿았고 스페이스 키가 눌러져 있다면 그 두 개가 다 해당이 될 때 모양 숨기기를 한 다음에 랜덤한 초 동안 기다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양 보이기를 합니다. 글상자 오브젝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글상자 오브젝트는 X값 0, Y값 0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 오겠죠. 그리고 크기는 80으로 정해줍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모양부터 숨깁니다. 모양을 숨기고 오브젝트는 계속 확인을 합니다. 점수값이 100점 이상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점수값이 100점 이상이 되면 모양 보이기를 하고 모든 코드 멈추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 후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일 올리기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파일 올리기를 하면 내가 가진 이미지 파일을 오브젝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로컬 디스크에서 조준이라는 그림 파일을 가져와서 오브젝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조준 오브젝트를 추가하기를 하고 오브젝트 이름을 관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관역이라는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여기에 모양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모양 추가하기를 눌러서 파일 올리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할 모양이 있는 그림 파일을 선택합니다. 명중이라는 그림 파일을 하나 더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관역이라는 오브젝트에 두 가지의 모양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양의 이름을 조준과 명중으로 바꿔줍니다. 글상자 오브젝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에서 마지막을 나타내주는 THEEND라고 적어주고 글씨를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글꼴 색상을 누르면 빨강, 녹색, 파랑의 조합으로 색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일일이 다 정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는 팔레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을 골라서 글꼴 색상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글씨를 조금 더 두껍게 하겠습니다. 글씨체는 나눔 고딕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상자를 적용하기를 합니다. 오늘 필요한 오브젝트 중에서 관역과 글상자 오브젝트는 불러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트리 봇을 삭제하고 나머지 3개의 오브젝트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2개 추가하겠습니다. 2개의 드론을 추가하고 들판 1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필요한 오브젝트들은 다 불러와졌습니다. 오늘은 오브젝트들을 불러오고 나서 한 가지 더 먼저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성 탭을 눌러주면 변수가 있는데 변수 추가하기를 눌러주고 점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오브젝트의 사용이 있고 이 오브젝트에서 사용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의 사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점수 오브젝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블록 탭으로 가서 관역 오브젝트부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역 오브젝트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로 가면 점수를 10으로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0으로 정하기를 해주고 생김새에서 조준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줍니다. 만일 드론과 만났을 때 스페이스 키가 눌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블록을 가지고 와서 판단해서 참 그리고 참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대신 또는으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는 드론 1에 닿았는가, 두 번째는 드론 2에 닿았는가를 넣어줍니다.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를 가지고 와서 드론 1,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를 가지고 와서 드론 2.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 더 가지고 오는데 드론 1에 닿거나 드론 2에 닿았는가,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닿아도 스페이스 키에 닿았는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럭 통째로 앞에다가 넣어줍니다. 이 뒤에는 스페이스 키가 눌러져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Q키가 눌러져 있는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Q키 대신에 스페이스 키를 눌러준 다음에 이것을 두 번째에 넣어줍니다. 자, 드론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닿았을 때 스페이스 키까지 눌려져 있다면 그게 명중이 되기 때문에 드론 1 또는 드론 2 블럭 하나가 있고 그게 앞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 키가 눌러져 있는가만 따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될 때 우리는 명중이 되고 점수가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료에서 점수에 10만큼 더하기 블록을 넣어주고 생김새에서 명중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맞춘 다음에 바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1초나 2초는 너무 길기 때문에 0.2초 기다리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중이었다가 다시 조준 모양으로 바꾸기를 넣어주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역의 설정은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이제는 관역의 움직임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흐름에서 만일 엄마라면 블록을 가지고 오고 판단해서 Q키가 눌러져 있는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Q키 대신에 오른쪽 화살표 키로 변경합니다. 만약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다면 움직임으로 가서 맨 아래에 있는 90도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져옵니다. 90도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므로 첫 번째 항목은 변경하지 않고 두 번째 항목만 5로 변경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 위, 아래 이렇게 완성합니다. 키가 눌러져 있었는지를 한 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다 넣어줍니다. 자, 다음엔 드론을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크기만 4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시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 드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 방향을 랜덤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동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 블록을 가져온 다음에 이동 방향의 특정 숫자 대신에 계산해서 무작위수 블록을 가져온 다음에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수만큼 회전하게 블록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랜덤한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움직임으로 와서 이동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드론이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를 해줍니다. 흐름에서 만일 블록과 판단에서 참 그리고 참 블록을 가지고 와서 관역에 닿았고 스페이스 키가 눌러져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해당이 된다면 관역이 드론에 명중한 것이므로 드론은 잠시 0.1초 기다리기를 하고 생김새에서 모양 숨기기를 해준 다음에 1부터 3 사이의 무작위수만큼 기다리기를 해줍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 모양 보이기를 합니다. 드론 또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 블럭 안에 여기 작성한 블럭들을 넣어줍니다. 드론 2로 가겠습니다. 크기는 40으로 바꿔줍니다. 드론 2는 드론 1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코딩을 해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복사하고 드론 2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상자를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는
X값 0, Y값 0, 크기 80으로 해줍니다. 시작하면 모양 숨기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흐름에서 만일 블록을 가지고 오고 점수값이 100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판단 탭에서 크거나 같다 블록을 가져온 후에 앞에는 100, 뒤에는 자료에 있는 점수값을 넣어줍니다. 100점 이상이 된다면 모양 보이기를 하고 흐름에서 모든 코드 멈추기를 합니다. 점수값이 100점 이상인지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계속 반복하기 블럭 안에 넣어줍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00점이 되면 2단계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드론과 관역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프로그램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면 1을 클릭하면 장면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1단계로 바꾸고 1단계 장면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복제하기가 있습니다. 복제된 장면은 2단계로 바꿉니다. 1단계 글상자에서 DEnd를 1단계 통과로 바꿔줍니다. 점수값이 100이 넘었을 때 모양 보이기를 하고 자료에서 점수값을 0으로 다시 정해줍니다. 그리고 2초 기다리기를 해주고 모든 코드 멈추기 대신에 시작에서 다음 장면 시작하기를 넣어줍니다. 2단계 장면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대신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로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드론과 관역의 크기를 작아지게 합니다. 관역은 70, 드론은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